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인공지능 AI 기술 정말 많이 발달해서 여기저기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인데 의료 분야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외 인공지능 기업들이 의료용 AI 개발에도 한창인데요. 구글은 의료 특화 거대 언어 모델인 매드 제미나이의 연구 개발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를 의료 건강 분야와 결합해 만든 모델인데요. 향후 의료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 결정을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상용화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구글은 매드 제미나이에게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주고 분석한 후 보고서를 쓰도록 했는데요.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니 의사들의 72%는 의사가 직접 쓴 보고서와 비교해 동등하거나 더 우수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구글은 매드 제미나이가 미국 의사 면허 시험 수준인 의료 문제 벤치마크 검사에서 91.1%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AI 기술 발전이 의사들의 역할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조만간 AI 의사도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AI 기반 진단 보조 솔루션 기업인 루닉과 뷰노 등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AI 기술로 의료 영상이나 사진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루닛은 최근 조달청 2024년 제2차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등 전국 5개 공공의료기관에서 AI 영상 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를 시범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 분석 솔루션과 유방 촬영술 AI 영상 분석 솔루션 등이 사용되는데 각각 폐질환과 유방암의 조기 발견 및 진단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뷰노도 의료용 AI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에 이어 심전도 분석 AI 소프트웨어도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아프리카가 숲으로, 아프리카 TV가 이름을 숲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죠. 아프리카 TV가 다음 달부터 국내 서비스명을 아프리카 TV에서 숲으로 변경하는 리브랜딩에 나섭니다. 아프리카 TV는 1인 방송 플랫폼인데요. 여러 BJ들이 일탈 등 악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내 서비스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리브랜딩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BJ 명칭도 스트리머로 바꾸고 BJ를 후원하는 방식이죠. 별풍선의 명칭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숲이 서비스명 변경에 따라 새롭게 내놓은 모바일 앱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BJ들은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선정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최근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 BJ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여성 BJ는 돈을 벌려면 마약도 성관계도 같이 해야 한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숲이라는 이름을 두고 좀 시끄러운 게 배우 수지와 공유가 속한 소속사 이름도 숲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산하 수지의 소속사 숲은 소속 배우들의 큰 피해를 입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지 소속사 숲은 아프리카 T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TV의 이 같은 행위는 당사가 쌓아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명 변경과 관련해 아프리카 TV 측은 수지 소속사 숲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름이 같아 일반인들은 혼동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프리카 TV의 이미지는 이 BJ들의 방송이 만들어낸 산물인데요. 그런 만큼 리브랜딩만 할 게 아니라 결국 회사와 BJ가 같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테무도 못 피한 불황인데 그런데 테무가 좀 불황을 타고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서 성장한 기업 아닙니까? 네, 테무는 중국의 초저가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공세로 국내에서도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실제 테무를 거느린 핀더더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핀더더의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86% 급증한
970억 6천만 위안, 하나로 약 18조 1,42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도 144% 늘어난 320억 1천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발표 자리에서 핀도더 경영진이 한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천레이 핀도더 그룹 회장 겸 공동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소비자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 글로벌 시장 환경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매출과 수익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 발언에 핀더더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하루 만에 시총 하나로 7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알리 테무 진출로 국내 유통업계도 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테무가 불황을 걱정할 정도면 국내 유통업계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리 테무신, 줄여서 알테신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들이 초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2분기 54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적자를 나타냈는데요. 그렇다 보니 6월 주가가 역대 최저 주가를 찍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위협 속 할인점 채널의 근본적인 매력도 하락과 신세계건설의 실적 가시성이 여전히 낮은 점도 우려 요인이라며 이마트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롯데마트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요. 2분기 영업 손실이 162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양대 마트가 이렇게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테무가 향후 사업에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중국 경제 침체 경고음이 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밝은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며칠 휴가 내면 9일 황금 연휴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10월에도 이렇게 며칠 휴가 내면 9일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월화수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목금 2일 붙이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10월에도 황금 연휴가 예고됐습니다.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10월 3일 개천절도 있어서 이틀 휴가를 내면 6일, 사흘 휴가를 내면 9일 연휴도 가능합니다. 또 10월 9일에 한글날도 있잖아요. 이러면 네. 여러 조합으로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틀 쉰다거나 하면 연휴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이 때문에 장기간 여행도 가능해서 직장인들이 들썩이고 있고요. 네. 여행 수요가 늘고 소비 활성화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어때가 추석 연휴 활용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 해보니까요. 63%는 이 샌드위치 휴가를 이용해서 최장 9일까지 연휴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적은 장기간 여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내 여행지 중에는 강원도의 선호도가 높았고요. 해외의 경우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여행을 좀 모처럼 다녀올 수 있는 기회여서 다녀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가는 만큼 숙박비 같은 거 좀 할인받고 여행 가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방법 없습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가 9월 29일까지 열립니다. 입실 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여서요. 아까 얘기했던 그 9일 연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날짜들입니다. 네. 비수도권 지역 숙박 할인권 20만 장이 배포되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7만 원 이상 상품은 3만 원을,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상품은 2만 원을 각각 깎아주는 할인권입니다. 이커머스 업계가 대거 참여하는데요. G마켓과 옥션은 국내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전국민 할인 쿠폰에 중복 쿠폰, 카드 할인을 더해서 최대 6만 원의 단독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 11번가는 비수도권 전 지역 숙박 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과 2만 원 할인 쿠폰을 발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K푸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이름이나 어떤 상표를 좀 바꿔서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보시죠. 이거 오뚜기가 있죠. K-팝,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인데요. K-푸드도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뚜기가 영문 표기를 OTOKI로 변경합니다. 네. 기존 OTT, OGI에서 변경된 건데요. 기존 영문 표기가 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발음이 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뚜기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철자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심볼 마크도 같이 변경하는데요. 네. 미소 짓는 어린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윙크하는 밝은 표정을 더욱 극대화하고
아래에 바뀐 새 영문명이 들어갑니다. 어쩐지 그 어린이가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느껴지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뚜기는 지난해 글로벌 사업부를 본부로 격상하는 등 글로벌 시장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성공으로 인해서 해외 매출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반면 내수 비중이 높은 농심의 실적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내수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식품업체들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제2의 불닭볶음면 이런 히트 상품이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브랜드 로고에 한글을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른쪽이죠. 비비고인데요. 비비고가 이 밑에 이제 한글을 넣었습니다. 네. 더 한국적으로 바꿔서 한식을 알리겠다는 건데요. CJ제일제당 비비고는 올해 초 브랜드 로고 BI에 영문과 함께 한글로 비비고를 삽입했습니다. 보통 해외 진출을 위해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죠. 네. 비비고 역시 기존 BI는 영어로만 BIGO가 적혀 있었는데요. 아래에 한글도 추가해서 한국 브랜드라는 점이 각인될 수 있게 한 겁니다. K푸드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CJ제일제당은 K푸드 불모지로 여겨지는 서유럽과 무슬림 인구를 겨냥한 할랄 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브랜드를 재정비했다는 설명입니다. 비비고는 해외 시장을 가장 먼저 개척하며 K푸드의 위상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는데요. 최근 K-팝 등의 인기와 그동안의 진출 성과 등을 바탕으로 쌓인 한국 브랜드로서의 자신감이 이 브랜드 로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K푸드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경제 쏙쏙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